요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로봇으로 하고 있다고 했더니 제 가족분이 인공관절 때 사용하는 로봇이 위험하지 않은지 물어봤는데요. 환자분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겠구나 해서 로봇 인공관절을 할 때 로봇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위험하지 않은지, 또 로봇 수술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최신 논문에서는 일반 인공관절과 비교해서 효과는 어떻다고 보고하고 있는지, 비용은 또 얼마나 더 비싼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모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공관절이라는 것은 퇴행성 관절염 등에 의해서 이렇게 연골과 뼈가 보시는 것처럼 다 손상받아 통증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연골과 뼈를 깎은 뒤에 인공관절로 치환해주는 것을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죠.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다리, 내반슬 변형이 일어나거나 외반슬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 이렇게 변형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내반슬의 경우에는 내측 인대가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바깥쪽은 느슨해지겠죠. 이런 연부 조직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연골과 뼈를 깎아서 통증이 일으키는 원인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다리의 모양이 변형되어 있는 것을 다시 맞춰줘서 올바르게 바꿔주는 이런 여러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 수술입니다.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뭐냐? 무릎을 오른쪽은 폈을 때고 왼쪽은 구부렸을 때인데, 이 관절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 갭, 무릎을 폈을 때나 구부렸을 때나 같은 갭 정도가 되는 것이 인공관절을 넣고 사용을 할 때 불편감 없고 부작용 없이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팩터이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정확한 골 절단과, 그리고 우리가 내반슬, 외반슬 일어나면 연부 조직이 밸런싱이 깨진다고 했죠. 연부 조직의 밸런싱을 잘 맞춰서 이렇게 무릎을 굽혔을 때나 폈을 때나 일관된 갭을 갖게 하는 것이 주요한 팩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골격이 되는 뼈를 정확한 수치로 절단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술 전에 엑스레이를 통해서 아주 정확한 각도와 미리수를 측정을 해서 계획에 맞춰 수술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수술 전 3D CT를 얻어서 환자분의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수술 전에 플래닝한 뼈를 절단할 각도와 미리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수술 전에 미리 이렇게 깎고 난 뒤의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단면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임플란트, 기계의 사이즈와 위치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골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측 뒤쪽 부분이 좀 덜 깎이고 커버가 덜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수술 전에 미리 알고 들어갈 수 있다는 로봇 수술의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시작이 되면요, 제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실제 환자 무릎과 수술 전 3D CT 영상을 매칭이라고 하는데 동기화시키는 과정을 처음으로 진행합니다. 동기화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대퇴골과 경골에 환자분의 무릎 상태를 정보를 송출할 수 있는 어레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고요, 환자분의 정보를 이 바깥쪽에 있는 로봇 카메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다 종합을 해서 이 바깥쪽에서는 컴퓨터로 우리 회사 모듈레이터 분이 로봇 수술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같이 피드백을 하는 수술이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부터 매칭이 다 되고 동기화가 된 후에부터 일반 수술과 로봇 수술과의 아주 극명한 차이가 보이게 되는데요. 인공관절의 가장 중요한 팩터는 이 폈을 때의 갭과 구부렸을 때의 이 관절의 갭을 일정하게 맞추는 데 있다고 했었죠. 일반 수술이든 로봇 수술이든 수술 전에 그 정확한 각도와 미리수를 정하고 들어가는데, 손으로 하는 인공관절은 우선 이렇게 맞춰서 뼈를 절단을 먼저 시행합니다. 절단을 하고 나서 폈을 때의 갭과 구부렸을 때의 갭을 측정을 해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연부 조직을 푼다든지 아니면 뼈를 더 절단한다든지 실제로 뼈를 절단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로봇 인공관절의 경우에는 미리 수술 전에 플래닝했던 그 각도와 미리수를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뼈를 자르기 전에 이미 그 수치가 반영이 돼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뼈를 깎는 정도나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꿔서 측정을 하고 실제 환자분의 무릎에 대입을 해서 제 환자분의 좋은 수치와 값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리바우스 유튜브 제가 지금 무릎을 핀 상태에서 내측과 외측의 갭을 측정하는데, 이때는 이미 제가 플래닝한 수치대로 커팅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한 뒤에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커팅이 안 된 상태죠, 무릎이. 자, 이번에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내측과 외측의 갭을 이제 18, 19까지 나오고 라테랄 21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무릎을 폈을 때는 21, 22mm가 나왔고 무릎을 구부렸을 때는 18과 21mm가 나왔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 4개 수치가 다 같아야 제일 좋은 수치겠죠. 실제로는 저는 항상 타겟팅을 할 때 4숫자 모두 18mm가 되도록 타겟팅해서 하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플래닝 각도와 미리수를 넣으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맞지 않은 것이 확인됩니다. 무릎을 폈을 때가 구부렸을 때보다 갭이 더 크죠. 이런 경우에는 이 대퇴골을 좀 더 적게 자르면은 미리수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조금 더 잘라볼까요? 여기서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손으로 하는 인공관절에서는 먼저 뼈를 자르고 갭을 측정하기 때문에 뭔가 더 자르거나 뭔가 더 뼈에 뭘 하는 건 되지만 덜 자르거나 없던 일로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게 로봇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뼈를 덜 잘란다고 플래닝을 했을 때 바로 수치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미디안 20, 라테랄 21까지 1mm 덜 자른다고 했더니 안쪽이 21에서 20으로 떨어지고 바깥쪽도 21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때서 5도인가요? 로테이션 5도는 적을까요? 이렇게 대퇴골을 자르는 각도 역시 측정한 갭의 값이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바로 실시간으로 자르지 않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 5도까지 좋습니다. 오케이, 들어갑시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수정을 거쳐서 이상적인 수치를 실제 환자분에 대입해서 얻은 뒤에 그 다음에 실제 골 절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봇암이 술장 필드 내로 들어왔는데요. 환자분들 생각으로는 이제 AI 로봇 수술이라고 하니까 제가 어떤 버튼만 누르면 로봇이 알아서 막 자르고 진행을 할 것 같지만 물론 자동화 시스템과 반자동 시스템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반자동 시스템을 선호하는데요. 반자동 시스템은 제가 버튼을 누르면 그 잘라야 하는 평면으로까지만 움직이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시면 제가 지금 두 번째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를 건데 버튼을 누르면 저절로 로봇이 움직이면서 그 평면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이나마 각도를 준다든지 더 깊게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평면으로 평행하게 움직여서 자르냐 안 자르냐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제가 더 평행 이동하면서 더 잘라주고만 있는 것이고요. 자르다 보면 지금 빨갛게 나오죠? 빨갛게 나온 것은 제가 있어야 하는 평면에 비해서 0.75mm 정도 이탈이 났다는 것을 경고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참고해서 자르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다 자르고 나서 실제 임플란트와 같은 사이즈를 환자 무릎에 넣고 난 뒤에 파이널 마지막 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환자분의 무릎이 다 펴지는지 그리고 다 완전 굴곡이 가능한지 실시간으로 보시면 이렇게 굴곡의 도수를 컴퓨터에서 표현을 해줍니다. 135도까지 다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파이널 갭을 확인하겠죠. 17, 18. 네. 무릎을 폈을 때 17, 18. 18, 18. 네. 다 자르고 나서 실제 임플란트를 넣고 나니까 무릎을 폈을 때는 17mm, 18mm 그리고 구부렸을 때는 18mm, 18mm로 거의 4가지 숫자가 다 통일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실제 임플란트를 시멘트를 발라서 삽입을 한 뒤에 수술을 종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와, 좋다란 말이 저절로 나오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로봇 수술의 위험도 측면에서 봤을 때 로봇이 하는 역할은 제가 세팅한 각도값과 미리수만큼 평면으로 이동만 해주고 톱질을 할 때 평면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유지만 시켜주는 것이지 뼈를 깎을지 말지 깊이 들어갈지 말지는 제 움직이는 힘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의해서는 어떤 로봇 사고로 환자분의 해를 끼친다든지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제가 알기로도 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로봇 문제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 수술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논문들은 로봇 수술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로봇 수술의 비용이 얼마나 더 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